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뿐만이 아니라 유럽 증시도 이날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눌리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우선은 미국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종가 보시죠. 자, 이날은 다우지수가 1.9%, 그럼 33,000선 거의 초반까지 아슬아슬하게 내려와 있고요. S&P 500 지수도 2.1%, 나스닥 지수도 2.5% 밀리게 되면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나스닥 지수는 2거래일 연속으로 가장 크게 하락하는 지수가 됐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 정도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어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줬던 금리, 두 번째가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금리를 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연준의 분위기는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그런 쪽으로 무게추가 많이 옮겨져 있는 흐름입니다. 이번 26일에 열릴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까? 시장의 초점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 50bp만 올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준 당국자들의 이런 발언들을 보게 되면은 50이 아니라 75bp를 더욱더 선호하는 흐름들이 연출되면서 다시 한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되면 강달러, 이런 현상이 더 가중이 되는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장중에 달러 인덱스가 109.102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지난 7월 고점까지 거의 육박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이제 달러와 대신에 유로화는 급락을 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달러 대비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이른바 유로화하고 달러화의 이런 동등한 거래 조건인 이런 같은 가치가 깨지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에서 이제 겨울철 맞이해서 에너지 위기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영국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년 1분기에 18%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시장의 분석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날 시장에서는 금리와 관련된 이런 악재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에너지 쪽으로 조금 더 좀 초점을 이동해 보면요. 이 러시아 에너지 국영회사가 3일 동안 노드스트롬의 가동을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말로는 정비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정비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좀 약한 흐름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올해 겨울에 가스 공급이 더 크게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공포감으로 겹치게 되면서 천연가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전 거래일 대비해서 19%에서 20%가량 폭등을 한 상태이고요. 1년 전에 한 26유로의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1년 동안 1000% 가깝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에 대한 우려도 시장의 악재였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으로 조금 더 시각을 다르게 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섹터 평균이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1.2% 하락이었는데 이제 월요일 들어오게 되면서 2.1%로 더 낙폭이 커졌습니다. 전 섹터가 다 하락을 했고요. 가장 많이 밀린 것은 경기 소비재, IT 서비스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완성차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고요. IT 쪽에서는 반도체 쪽에서 낙폭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는 스트리밍 업체들이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섹터를 다 끌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날은 오른 종목이 거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거의 다 빨갛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반도체 쪽에서 약세 흐름을 띄었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업체, 그리고 이쪽에 완성차까지 하락률이 더 컸습니다. 주로 다 성장주 근처에서 이렇게 낙폭이 크게 나오면서 나스닥이 가장 밀리게 됐는데요. 자, 하나씩 좀 체크해보죠. 반도체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7%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한 것이기도 하고 또 어제보다도 거의 갭 다운으로 큰 폭으로 밀려 내려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았고요. 제조업체, 장비업체 비슷하게 거의 평균 한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대표적으로는 인텔이 가장 좀 많이 밀리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4.3%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신형 프로세서와 관련된 재료가 있었지만 연준 쪽에서 법인세와 관련된 인상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강달러가 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날 전반적으로 인텔을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걱정이 많이 크게 좀 자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비메모리 쪽에서는 엔비디아와 AMD가 4.5%, 3.3%,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6%, 웨스턴 디지털 3%대의 하락률을 깊게 보여줬고요. 다른 장비주들 역시 제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3% 이상의 깊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장주 쪽에서 이제 완성차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포드, GM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하락을 하는 흐름이 되겠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포드가 이날 5%나 급락을 했습니다. 원인으로는 전기차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감원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014년에 손해배상권과 관련해서 징벌적 지금 벌금을 선고받았다는 것도 또 하나의 악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동차를 만들 때 필요한 알루미늄 재고가 부족하다는 내용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날 하락을 했고요. 또 대표적인 전기차 종목인 테슬라는 이날 자율주행 프로그램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술주에 대한 매출이 더 걱정이 커지게 되면서 2.2% 하락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성장주인 이제 넷플릭스를 포함한 이런 스트리밍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넷플릭스는 따로 좀 빼서 특징주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장 모멘텀이 많이 좀 부족해졌다라는 시장의 평가 속에서 이날 전부 다 밀렸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에 위치되어 있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이날 S&P 500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7.4% 하락을 했는데요. 인기 드라마가 신규 시즌을 오픈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좀 시청자층을 제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매출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행 관련된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은행주라든지 다른 종목들한테는 전반적으로 호조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겨울철에 유럽의 이런 에너지 위기가 더 커지게 되면은 달러화와 유로화의 가치가 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이날 대형 은행주는 평균 2%대, 그리고 중소형 은행주는 평균 3%대로 이날 하락세가 깊게 나와줬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밈 주식들 최근에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AMC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극장 사업을 하는 그런 밈 주식이 되겠습니다. AMC 자체의 문제로 보게 되면 이제 우선주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거래가 우선주 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부담이 됐던 것도 있고요. 또 그 외적인 요소로 보게 되면은 AMC 엔터테인먼트처럼 세계 2위 극장업체인 영국의 시네월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같은 업계가 좀 계속해서 코로나가 거의 막바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진하다라는 내용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장중에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윗꼬리를 달기도 했었는데요. 길게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훼손이 되면서 음봉 마감했고요. 이날 40%나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또 다른 콘텐츠 업체 넷플릭스가 되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시장의 평가 속에서 지금 목표 주가 그리고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6%대의 하락률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넷플릭스에서는 새로운 구독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돈으로 매출로 딱 전환이 되는 데는 내년까지도 그게 좀 요원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부진했고요. 거기에다가 7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완만하게 좀 이렇게 상승을 했던 것도 또 하나의 좀 기술적인 부담이었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날 넷플릭스 226달러 중반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은 독일이 특히 많이 밀리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독일 닥스 지수가 2.3%나 하락하면서 13,200선까지 내려오는 흐름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공통적인 악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겠습니다. 또 25일에는 유럽 내부적으로도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계속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고, 이날 실제로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뱅크에서 요하임 니켈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70년 만에 최고치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강하게 가져가겠구나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날 특히 독일 증시가 약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 더 이상 하락은 하진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현재 한 약보합 정도에서 거래가 맞춰졌는데요. 90.3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있는데요. 이제 악재 쪽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거기에다 강달러가 악재가 되고 있고, 호재로는 사우디 쪽에서 이러한 유가를 가지고 교란을 하는 행위를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과 협의를 해서 막겠다라는 내용이 호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는 결국에 약보합 정도까지 좀 제한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국제 구립 가격은 환율에 대한 그런 부담이 그대로 작용을 합니다. 0.3% 하락이고, 그리고 금값 역시 강달러 영향을 받게 되면서 1,700달러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견조하게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왔었는데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쳤지만 국채 시장에는 영향을 미쳤고요. 여기에다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반영이 되면서 단기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날 10년물은 3.5bp 올라가면서 3%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날 3대 지수 또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하면서 지금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재료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이어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9에서 2.5%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으며 IT 업종을 비롯한 성장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으며 S&P 500 중 11개 전업종이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은 오는 26일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며 오는 9월 FOMC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현재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향후 행보에 포커스가 집중되는 것으로 시장은 경제 지표가 약화되고 인플레이션 하락이 지속된다면 연준이 향후 금리 인상에 덜 공격적으로 예상해왔지만 파월 의장이 이번에 이 예상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월가의 다수 대형 은행들이 미국 규제 당국에게 각각 최대 2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내는 것에 합의했다는 뉴스가 미국 국채 금리의 큰 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종에 약세를 가져왔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이들 은행들은 직원들이 왓츠앱과 같은 개인 메시징 앱을 사용함으로써 규제 요건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벌금의 총액이 10억 달러를 넘길 것이라면서 관련 소식은 오는 9월 30일에 발표될 예정이라며 2억 달러의 벌금을 내는 은행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시작으로 바클레이스, 시티그룹, 도이체뱅크, 골드만삭스, 모간 스탠리, UBS 그룹이며 제프리스 파이낸셜과 노무라 홀딩스 역시 당국과 합의에 근접하고 있지만 이들의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해 벌금 액수도 적게 나올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TFC는 트레이더들과 브로커들이 투자 조건과 고객 미팅, 그리고 다른 사업 관련 논의를 하는데 왓츠앱과 같은 암호화된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사해 왔으며 이들의 규칙에 따르면 증권사는 직원들의 서면 소통 내용을 감시하고 보존해야 하는데요. 왓츠앱과 시그널 등의 앱은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고 채팅을 읽었거나 메시지를 보낸 수일 후에 자동으로 삭제하는 세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이번 어닝 시즌의 최고 승자는 아마존과 우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온라인 광고가 주 수익원인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아마존과 우버는 큰 타격이 없었다면서 아마존의 경우 최근의 실적 보고서를 통해 클라우딩 컴퓨팅 사업과 디지털 광고가 모멘텀을 유지했고 전자 상거래의 성장과 마진 회복도도 높아졌으며 우버 역시 안정적인 최종 수요와 함께 전반적인 업계 경쟁 속에서도 2분기 연속 이익이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또한 메타 플랫폼과 알파벳의 실적도 긍정적일 것이라면서 메타는 매출 성장과 주당 순이익의 매력적인 조합을 창출할 메타버스의 장기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알파벳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성과 손실 개선, 그리고 벤처 캐피탈과 사모펀드 사업 부분의 잠재력, 자사주 환매 등 복합적인 주주 수익이 기대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증권사의 영향을 받은 종목들은 더 밀리는 경향을 보여줬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의류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VF 코퍼레이션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이게 증권사 코헨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운동화 브랜드인 벤츠와 아웃도어 브랜드 놀스페이스의 모회사인 VF 코퍼레이션의 주가가 오늘 5.3% 하락해 43달러 1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헨은 투자 의견을 기존의 매수해서 시장 비중으로 낮추고 목표가는 50달러로 제시했는데요. 구글 검색 트렌드가 떨어지고 있고 2024년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회사의 마진에 대한 기대치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전년보다 92%나 증가한 대규모 재고도 문제라면서 이와 함께 이 회사의 글로벌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과 환율 문제, 가격 인하 압박 및 아웃소싱 비용 증가 등 실적을 압박하는 요인이 많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7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감소한 57만 5천 건이며 이어 S&P 글로벌의 8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잠정치, 리치몬드 연방은행의 8월 관할 지역 제조업 지표가 이어지고 JD.com을 시작으로 놀스트롬, 메이시스, 딕스 스포팅 구스, 인투이트, 어드밴스 오토파스, 메드트로닉, 톨브라더스, 어반 아웃피터스, JM 스모커, 그리고 뱅크 오브 노바스코시아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외신센터를 연결해 볼 텐데요. 지금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1년 전에 비해서도 굉장히 폭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완성차들의 변화까지 오늘 자세하게 외신센터에서 알아보겠습니다.